FPS 매드무비를 보면 여러 신기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따라해보고 싶은 에임이 있습니다. 바로 자석처럼 따라붙는 에임. 오늘은 자석 같은 에임의 기초가 되는 트래킹의 연습 방향성과 간단한 팁을 트래킹 아이언에서 마스터까지 올린 저의 경험을 토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래킹을 다룰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TTK가 짧은 게임을 하는데 트래킹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트래킹은 주로 하나의 타겟의 움직임을 계속 따라가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겟의 움직임을 눈으로 읽는 능력과 지속적인 마우스 컨트롤을 요구하죠. 이 부분은 TTK가 짧은 FPS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적을 정확히 따라갈 수 있고 부드럽고 간결한 에임을 가져가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러나 트래킹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요소들이 많기에 트래킹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TTK가 긴 게임에서는 트래킹 연습을 통한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래킹이 에임의 기초이자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본인의 입문게임 혹은 본인 능력에 따라 느끼는 난이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입문한 FPS가 발로란트다 보니 트래킹을 비교적 어렵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클릭 같은 경우에는 클릭 한 번으로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과 같은 단기적 영향에 따른 편차가 심하지만 트래킹은 타겟의 지속적인 변화가 있고 그에 맞는 마우스 컨트롤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능력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트래킹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저점이 높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부드럽고 침착한 에임의 기초가 되어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TTK가 긴 게임에서 짧은 게임으로 넘어와서도 성공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도 이에 대한 근거가 될지도 모르고요. 물론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킹 시나리오 대부분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적을 제거하기에 실전성이 떨어지지만 움직이면서 적을 따라가는 다찌의 기초가 되기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처음 트래킹 연습을 시작하면 타겟의 움직임을 에임이 따라가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고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막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아무리 시간을 받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연습 방향을 분류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타겟을 눈으로 따라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읽는다는 것은 대충 타겟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겟의 속도, 방향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정확히 눈으로 읽는 것이 실전이나 난이도 높은 시나리오의 타겟을 따라가는 에임의 기초가 됩니다. 타겟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를 정확히 얻어야 그 다음 동작이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겠죠. 입력값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출력값도 제대로 될 수 없으니까요. 처음 연습은 일정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타겟으로 이루어진 시나리오를 추천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플레이하면서 타겟의 움직임에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자, 정보를 얻었으니 그에 맞는 수행 동작을 해야겠죠? 따라가는 눈에 맞춰 에임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이 읽은 정보를 에임 동작으로 수행하는 과정의 시간이 단축될수록 자석과 같은 에임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과정이 시선 동기화의 기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연습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에임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떨려서 부드럽게 가지 않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힘 조절 문제를 겪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어깨의 긴장이 너무 심하면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힘을 많이 사용해 긴장의 역치에 도달하면 제대로 된 에임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고 자연스러운 힘으로 시작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춰야 할 때 그 순간 조금 더 힘을 줘 제어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우스를 쥐는 힘을 사용해도 되고 마우스를 누르는 힘 혹은 손과 패드의 마찰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과도하면 별로 좋지 않겠죠?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손을 의식하지 않고 눈을 따라 에임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인게임에서는 손의 힘을 의식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연습할 때 습관을 새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임이 떨리거나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쯤이면 방향이 바뀌겠지? 혹은 이쯤에서 멈춰야 하나? 라는 생각에 팔에 힘이 들어가 타깃이 움직이는 걸 읽어도 팔은 힘이 들어가 있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대개 트래킹에서 예측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측을 하면 안 되지만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긴 하지만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쯤이면 방향 전환이 있겠지 혹은 멈춰야겠지라는 예측. 두 번째 예측은 타깃이 어느 순간 어느 방향이든지 바뀔 수 있다는 예측. 하지 말라는 예측은 첫 번째,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측은 두 번째입니다. 즉, 타깃의 변화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타깃의 움직임에 맞춰 에임을 수행하지만 언제든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로 타깃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에 맞게 힘 조절이나 방향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타겟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죠. 이러한 개념은 실전 플릭샷의 개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을 보고 있지만 미리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 채로 있다면 다른 곳에서 나오더라도 정확도 높은 플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는 랜덤 방향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시나리오 연습을 시작으로 점점 속도가 빠른 시나리오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트래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래킹 시나리오 자체는 고정된 상태로 에임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다고 생각이 들면 움직이면서 적을 따라가는 시나리오인 닷지나 인게임 연습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말하지만 어떤 시나리오와 연습법보다 인게임 플레이가 인게임 실력 상승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주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